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아니 사실은 수없이 많이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왜 나는 늘 혼자일까? 이 길이 맞는 건가?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하고요. 그럴 때면 괜히 마음이 허전해지고 세상에서 나 혼자만 낙오된 것 같고 괜히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근데요. 알고 보면 우리 모두는 혼자서 걷고 있어요. 다들 안 그런 척할 뿐이지 누구나 자기만의 외로움과 불안을 안고 살아가거든요. 오늘은 혼자서 걸어가라는 주제로 우리가 왜 혼자 걷는 연습을 해야 하고 그 길에서 어떤 성장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려 해요. 혼자 걷는다는 건 단지 누군가 옆에 없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잡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을 키우는 일이에요.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10가지예요. 첫째부터 열째까지 삶 속에서 자주 마주치는 고민들과 예시들, 그리고 그 속에서 조금 더 단단하게 살아가는 방법들을 편안한 말투로 들려드릴게요. 마치 조용한 카페에 앉아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나누는 진솔한 대화처럼요. 자, 그럼 이제 첫 걸음을 함께 떼어볼까요? 첫째, 혼자 걷는다고 외로운 건 아니에요. 사람들은 혼자 밥 먹는 걸 혼밥이라고 부르고 혼자 영화 보는 걸 혼영이라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혼자 하는 일이 뭔가 안쓰럽고 외로운 것처럼 여겨졌는데 요즘은 혼자 하는 것들이 오히려 트렌드가 될 만큼 사람들 마음속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근데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외로움이 혼자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정말 말이 통하는 사람 하나 없이 무리 속에 있을 때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은 가족과 함께 살고 친구도 많고 일터에서도 매일 사람을 만나는데요. 마음속은 텅 비어 있다고 해요. 왜냐면 진심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거든요. 두 번째로 밝고 행복한 모습만 올리지만 막상 핸드폰을 내려놓고 나면 마음엔 깊은 허전함만 남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 번째로는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웃고 떠들어도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너만 힘드냐고 하거나 그냥 대충 위로하고 넘어가는 사람들 틈에 있는 것 자체가 더 외롭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상황을 보면 꼭 혼자 있다고 외로운 건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되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얼마나 나 자신과 잘 지내느냐예요. 바람직한 방법이 뭐냐면요. 하루 중에 단 30분이라도 휴대폰을 내려놓고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혼자 밥을 먹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내가 좋아하는 책을 한 장 읽는 것도 좋고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도 정말 괜찮은 방법이에요. 이런 순간들이 쌓이다 보면 혼자인 시간이 결코 쓸쓸하거나 외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쉬게 하고 나 자신을 다듬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혼자 걷는 길, 처음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지만 걷다 보면 발자국이 쌓이고 그 길 위에 나만의 리듬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말고 오늘 하루도 천천히 당신의 속도로 걸어보세요. 혼자 걷는 그 길이 어느새 익숙해지고 따뜻해질지도 모르니까요. 둘째, 누구도 당신 인생을 대신 살아주진 않아요. 가끔은 누군가 내 삶을 대신 살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결정도 대신 내려주고 길도 대신 걸어주고 책임도 대신 져주면 얼마나 편할까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그건 불가능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결국 내 삶은 내가 살아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첫 번째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만 살아온 사람이 있어요. 어떤 대학을 갈지, 어떤 직장을 선택할지, 누구를 만날지까지 전부 부모 뜻에 맞췄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삶은 부모님의 꿈이지 본인의 꿈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아요. 그제야 허탈함이 밀려오고 뒤늦게 자기 인생을 찾아 헤매게 되죠. 두 번째는 친구가 먼저 도전해서 성공한 걸 보고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따라한 경우예요. 친구가 유튜브를 한다니까 덜컥 채널을 만들었고 친구가 주식을 한다니까 그냥 믿고 따라 샀어요. 그런데 결과는 달랐죠. 친구는 잘 됐지만 나는 잃기만 했고 그제야 그 선택이 내게 맞는 길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아온 사람이에요. 남들 다 아는 거니까, 안정적이니까 그게 정답이라서 하는 식으로 살아온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마음은 공허하고 일상은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일까요? 바로 자기 인생이 아니라서 그래요. 이런 일들을 겪고 나면 결국 깨닫게 돼요. 아, 내 삶은 내가 선택해야 하는 거구나. 남이 정해준 길로는 오래 못 간다는 거려. 그래서 바람직한 방법은 이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나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길인가 하고요. 그리고 조금 느리더라도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내가 원해서 걷는 길을 선택해보는 거예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결정해서 한 실수는 남 탓이 아니라 나를 더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돼요. 스스로 선택한 길은 후회가 덜하거든요. 그러니 너무 누군가의 기준에 끌려다니지 말고 당신만의 기준으로, 당신만의 리듬으로 차근차근 걸어가 보세요. 그 길이 비록 느릴지라도 분명히 당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줄 거예요. 셋째, 진짜 성장은 고요한 시간 속에서 자라나요. 바쁘게 살아가는 요즘 같은 세상에선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게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로 내가 자라나는 순간들은요, 사람들과 북적이는 공간보다는 혼자 있는 고요한 시간 속에서 더 많이 찾아와요. 예를 들어서요, 첫 번째로는 새벽 도서관이에요. 시험을 앞두고 누구보다 먼저 도서관 문을 열고 들어가 혼자 앉아 책을 펼치던 그 시간. 처음엔 졸리고 외로웠지만 어느새 그 시간이 나만의 집중력과 인내력을 키워준 보물 같은 순간이 됐죠. 두 번째는 남들이 다 놀러가는 주말에 혼자 남아서 프로젝트를 준비하던 시간이에요. 다들 놀고 쉬고 즐기는 사이에 나만 혼자 조용히 앉아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참 허전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오히려 내 능력이 확장되고 있다는 걸 나중에야 깨닫게 돼요. 세 번째는요, 여행이에요. 혼자 낯선 곳을 여행하면서 아무도 날 알아보지 않는 거리에서 혼자 밥 먹고 혼자 풍경을 바라보던 그 시간들이요. 그때는 조금 무섭고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경험이 나를 훨씬 더 단단하게 만들었단 걸 느껴요. 이렇게 진짜 성장은 늘 외롭고 조용하고 남들이 보지 않는 순간에 일어나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내면에선 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직한 방법은 일부러라도 고요한 시간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하루 중에 20분만이라도 핸드폰을 꺼두고 아무 말도 듣지 말고 그냥 나 혼자 조용히 생각하고 기록해보는 시간. 그게 독서가 될 수도 있고 글쓰기나 산책이 될 수도 있어요. 처음엔 좀 지루하고 뭐 하는 건가 싶겠지만 그 시간이 쌓이고 나면 어느 순간 내가 한층 더 성숙해져 있다는 걸 느낄 거예요. 남이 만들어주는 자극보다 내가 나를 성장시키는 고요한 자극이 훨씬 더 오래가요. 그래서 오늘도 바쁜 일상 중 잠깐이라도 당신만의 고요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거기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당신의 인생을 크게 바꿔줄 수 있답니다. 넷째, 누군가의 인정 없이도 당신은 충분히 소중해요. 우리는 참 많은 경우에 누군가의 칭찬이나 인정을 통해서만 자기 가치를 확인하려 해요. 어릴 땐 부모님의 칭찬이 필요했고, 자라서는 선생님과 친구들의 평가, 사회에 나와서는 상사나 동료들의 반응이 나를 결정하는 기준처럼 여겨지곤 하죠. 근데 그런 기준에만 매달리다 보면 어느새 나는 내가 아닌 누군가의 시선 속에 사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예를 들면요, 첫 번째는 직장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상사나 팀장이 알아주지 않으면 자존감이 뚝 떨어지는 경우예요. 사실 본인은 누구보다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도 몰라주니까 소용없어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SNS 수에 민감해지는 사람이에요. 올린 사진에 반응이 많으면 기분이 좋고 반응이 적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다운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좋아요가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의 공감일까요? 세 번째는 부모님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자녀들이에요.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도 칭찬 한마디 없고 원하는 길을 선택하려고 하면 늘 반대만 하는 부모님의 태도에 자신감을 잃어가는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정말 많아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면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나는 별로야. 내가 뭘 해도 소용없어 하고요. 하지만 정말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냥 존재 자체로 충분히 소중하고 의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람직한 방법은 외부의 인정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인정을 우선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고생 많았다면 거울 보면서 수고했어라고 말해줘 보세요. 마음속으로라도 그래. 오늘의 나는 어제보다 더 나아졌어라고 스스로를 칭찬해보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요.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의 평가에 덜 흔들리게 돼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난 내 길을 잘 가고 있어라는 확신이 생기거든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며 마음을 흔들지 말고 오늘도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인정을 먼저 선물해보세요. 그게 가장 힘이 되는 응원일지도 몰라요. 다섯째, 무리 속에서도 나답게 살아야 해요.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건 분명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나를 잃어버리는 건 더 위험한 일이에요. 어쩌면 세상은 계속 말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다들 이렇게 살아야 해 하면서요. 하지만 거기서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느새 내 삶은 남의 기준에 끼워 맞춘 퍼즐 조각처럼 돼버릴 수 있어요. 첫 번째 예를 들어볼게요. 다들 대기업에 가는 걸 목표로 삼을 때 어떤 친구는 조그마한 공방을 열겠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말렸죠. 불안정한 길 가면 후회할 걸.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친구는 자기 일을 누구보다 즐기면서 하고 있고 돈도 돈이지만 만족도가 높아서 진심으로 행복해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남들은 결혼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 한 여성은 자신의 선택으로 비혼을 결정했어요. 처음엔 주변에서 이상한 눈으로 보고 말도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선택이 오히려 그녀의 삶을 훨씬 자유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줬죠. 세 번째는요. 다들 해외 유학이나 대도시로 이사 갈 때 어떤 친구는 시골에 작은 집을 짓고 자연과 함께 사는 삶을 택했어요. SNS엔 멋져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람은 자신이 진짜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서 누구보다 단단해 보였어요. 이처럼 무리 속에 있을수록 더더욱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는 게 중요해요. 남들이 뭐라 하든 내 마음이 원하는 방향을 알고 거기에 중심을 잡는 거예요. 바람직한 방법은요. 비교하지 않기예요. 다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만의 시나리오가 있는 거고 내 인생은 내가 쓰는 이야기니까요. 매일 아침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되새기고 흔들릴 때마다 처음에 마음을 꺼내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당신이 걷고 있는 그 길이 남들과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다름이 나중에는 당신만의 멋진 이야기로 빛나게 될 거예요. 여섯째,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돌보는 최고의 기회예요.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혼자 있는 시간은 왠지 낭비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나다운 나로 돌아가는 순간은 바로 그 고요한 혼자의 시간 속에서 찾아오죠.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로, 어떤 친구는 퇴근 후 늘 누군가를 만나야만 하루가 의미 있다고 느꼈어요. 근데 어느 날 약속이 모두 취소되고 혼자 카페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 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굳이 누가 있어야만 외롭지 않은 게 아니었네. 두 번째는 육아에 지친 엄마예요. 가족을 챙기느라 자신을 잃어가던 중 하루 10분이라도 혼자 조용히 음악을 들으며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을 가지면서 다시 웃을 수 있게 됐다고 해요. 혼자인 그 시간이 자신을 다시 일으켜준 거죠. 세 번째는 번아웃이 온 직장인이었어요. 늘 바쁘고 정신없던 일상 속에서 건강까지 무너지자 휴직을 선택했고 혼자 조용히 지내는 몇 달 동안 자신이 진짜 원하는 삶이 뭔지 처음으로 깨닫게 됐다고 해요. 혼자 있는 시간은 단순한 빈 시간이 아니에요. 그건 바로 내 마음의 상태를 확인하고 감정을 정리하고 에너지를 회복하는 재충전의 시간이죠. 그래서 바람직한 방법은 혼자 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하루에 딱 10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만의 공간에서 숨을 고르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 그 짧은 고요 속에서 삶의 방향이 보이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들리기 시작해요. 사람들과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더 깊어지는 게 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당신을 가장 따뜻하게 돌보는 시간이랍니다. 일곱째, 실패는 혼자일 때 더 빨리 회복돼요.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건 사실 실패 그 자체보다 실패했을 때 누군가가 자신을 어떻게 볼까 하는 시선이죠.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일 때 실패를 더 빠르게 인정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는 창업에 도전했다가 망한 친구예요. 처음엔 함께 하던 사람들에게 실망과 비난을 받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이 생기고 나서야 자신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차분히 돌아볼 수 있었고 다시 새로운 아이템으로 도전에 성공했어요. 두 번째는 연애에 크게 실패한 사람이에요. 주변의 말들 때문에 상처가 더 깊어졌지만 모든 연락을 끊고 혼자 여행을 다니며 자신을 다시 마주한 뒤에야 사랑보다 더 소중한 게 자기 자신이란 걸 알게 됐죠. 세 번째는 시험 낙방 경험이에요. 주변의 기대와 응원에 부담을 느끼며 실패를 감추려 했지만 혼자 조용히 다시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 실망감마저도 성장의 연료로 바꾼 경우였어요. 혼자 있을 땐 비난도 없고 시선도 없고 대신 진짜 솔직한 나와 마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패했을 때는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은 실패를 부끄럽게 숨기기보다 혼자 있는 시간에 그 실패를 있는 그대로 꺼내놓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험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 거야 라고 다짐하며 작게라도 다시 한 발짝 내딛는 거죠. 실패는 멈춤이 아니라 방향을 다시 잡는 기회일 뿐이에요. 혼자일수록 더 빠르게 더 깊이 회복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여덟째, 진짜 친구는 혼자 있을 때 더 선명해져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연결돼 있지만 그 중에 진짜 친구는 몇 명이나 될까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내 곁에 남는 사람이 누군지 더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예로 바쁘고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일이 잘 안 풀리자 연락이 뚝 끊겼죠. 그러다 진짜 힘들던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잘 지내냐고 연락해준 친구가 있었어요. 그 한마디가 가짜 인맥 다 잊게 만들 정도였대요. 두 번째는 병원에 오래 입원했던 사람이에요. SN에 늘 인기 있었지만 막상 병원에 누워있을 때 찾아온 사람은 단 2명이었대요. 그제야 진짜 관계가 뭔지 깨달았다고 해요. 세 번째는 혼자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에요. 떠나기 전엔 다들 부러워했지만 여행 중에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응원해준 친구는 소수였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 뒤로 훨씬 더 깊어졌다고 해요. 혼자 있는 시간은 내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정리된 그 사이에서 진짜 소중한 사람들을 더 잘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돼요. 바람직한 방법은 억지로 인맥을 늘리려 애쓰기보다 내 마음을 진심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 몇 명만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수십 명의 얕은 관계보다 단 한 명의 깊은 관계가 훨씬 더 나를 위로하고 지탱해주니까요. 아홉째,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은 꼭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느낄 수 있는 걸까요? 물론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의 즐거움은 크죠. 하지만 혼자여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행복이 분명 있어요. 첫 번째는 혼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었어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보며 책 한 권을 읽는 그 시간이 너무나 평화롭고 충만해서 그게 행복이라는 걸 느꼈다는 분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혼자 영화 보러 갔던 날이었어요. 눈치 보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영화, 내가 고른 시간, 내가 고른 자리에서 온전히 집중해서 감상하는 그 자유가 너무 좋았대요. 세 번째는 혼자 음악을 틀고 춤을 추던 밤이에요. 누구의 시선도 없이 그냥 내 감정대로 흘러가는 그 순간이야말로 진짜 해방이고 행복이었대요. 행복은 상황이나 사람보다도 내 마음 상태에서 비롯돼요. 혼자일 때도 내가 나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으면 그 자체가 큰 행복이 되는 거예요. 바람직한 방법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스스로에게 자주 선물해보는 거예요. 예쁜 노트, 좋아하는 꽃, 맛있는 간식, 따뜻한 목욕, 이런 사소한 것들로도 내 삶은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열째, 혼자 걷는 길은 결국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요. 처음엔 혼자라는 게 두렵고 외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을 충분히 지나고 나면 혼자라도 괜찮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진짜 자유가 찾아와요.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혼자 결정을 내리고 혼자 감당하고 혼자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성숙이고 자유예요. 예를 들어서요. 첫 번째는 이직을 고민하던 직장인이에요. 계속 주변 의견만 듣다 보니 갈팡질팡했는데 어느 날 조용히 혼자 산책을 하면서 자기 마음을 따라 이직을 결심했대요. 결과는요? 대성공이었대요. 두 번째는 부모의 기대와 사회적 시선을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택한 청년이에요. 처음엔 불안했지만 점점 자신의 리듬을 찾으면서 삶의 만족도가 엄청 높아졌다고 해요. 세 번째는 자녀들이 모두 출가한 뒤 혼자가 된 어르신이에요. 처음엔 허전했지만 차츰 혼자만의 일상 속에서 자유를 느끼고 자기가 진짜 하고 싶었던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대요. 혼자라는 건 비어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온전히 나일 수 있는 상태예요. 바람직한 방법은 매 순간 이건 내가 원하는 건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남이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대로 살아보는 연습을 자주 해보는 거죠. 혼자서 걸어가는 길은 쉽진 않지만 그 끝에는 더 큰 나와 자유로운 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두려워 말고 한 걸음씩 지금처럼 천천히 걸어가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길, 10가지 이야기를 통해 되돌아보면 결국 핵심은 하나였어요. 혼자 걷는다는 건 외로운 게 아니라 내가 나로 살아가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첫째, 혼자라고 외로운 게 아니라 진짜 외로움은 마음이 통하지 않을 때 생긴다는 걸 이야기했고, 둘째, 누구도 당신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기에 스스로 선택하는 힘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셋째, 진짜 성장은 혼자 있는 조용한 시간 속에서 시작되고, 넷째, 남의 인정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소중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고 했죠. 다섯째, 무리 속에서도 나다움을 지켜야 한다는 것. 여섯째,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돌보는 최고의 기회라는 것. 일곱째, 실패를 이겨내는 회복력은 혼자일 때 더 강해진다는 것. 여덟째, 진짜 친구는 혼자일수록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이야기도 했고요. 아홉째,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 열째, 혼자 걷는 길이 결국 나를 가장 자유롭게 만든다는 걸 함께 나눴어요. 혼자라는 단어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태어날 때도 혼자였고 인생의 수많은 선택 앞에서도 결국 혼자였으며 마지막에도 혼자일지 몰라요. 그러니 그 혼자라는 상태를 피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익숙해지도록 해봐요. 혼자 걷는 길 위에서 더 단단해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더 나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이 시간을 함께 걸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또 찾아올게요. 오늘도 당신이 걸어가는 그 길을 진심으로 응원할게요.